네, 안녕하세요. 6월 6일. 네, 우리 오늘 국내 증시가 휴장인 게 아쉽네요. 미국 증시 급등했습니다. 다우가 0.25, 나스닥 1.96, 엔비디아 영향이고요. S&P 500도 1.18%대에서 급등했습니다. 뭐 엔비디아 이제 또 약간 주식 분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일단 둔화 조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한데, 일단 지금 추세다라고 하면 이제 내일 나올 5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도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금리 때문에 눌려왔던 제약바이오, 뭐 셀트리온,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듯 하고요. 일단 이제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 부분이랑 CPI가 또 열리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셀트리온 20만 돌파를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휴일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 증시 급등에 유럽 증시도 모두 일단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유럽은 금리 인하, 뭐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또 솔솔 또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함에 따라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4.52%대에서 급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강보와 뉴욕 증시 고용지표 둔화에 S&P 500 나스닥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 5%대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ADP 5월 민간 신규 고용 15만 2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 하회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9시 반에 나올 5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 요것도 일단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미국 지표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윤곽이 점점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달성해서 나스닥 S&P 500 최고치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애플까지 못 찍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8조 2,600억에서 2,800억 줄줄이 무력 꿇은 미국 공매도 제왕. 미 증시가 급등하다 보니 그죠. 강세장서 막대한 투자 손실에서 공매도 설 곳 잃었다. 우리 국내 증시는 현재까지는 공매도 금지 부분이라서 아무튼 나중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우리 국내 공매도 투자자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죠. 10일 날 공매도 재개 이제 또 3차 토론회가 열리는 상황이죠. 공매도 재개 시기 두고 갑론을박해서 3차 토론회에 쏠리는 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예정된 3차 토론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기와 방향성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된다. 일단은 뭐 이렇게 3차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죠. 일단은 공매도 재개 부분은 내년 1분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는 전산 시스템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 공매도 재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전산 시스템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1분기 사항이라서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1분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매도 재개 멀어지자 대차 잔고 급감. 아무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그죠. 금감원장이 뭐 사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월달 공매도 부분 재개 등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반대 의견을 내버렸죠. 그에 따라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차 잔고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2013년에 10월 6일 날 대차 잔고 66조에서 44조, 5월 30일 기준상으로 42조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리 내려가면 투자 기회 온다. 항암제, 비만, 신약 트렌드 지속해서 금리 내려가면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 기회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눈여겨봐야 할 바이오주. 여러 사건 사고로 바이오주를 향한 투자자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렇다고 바이오주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 바이오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사이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사이클. 전문가들은 현재 바이오주가 각종 이슈와 고금리로 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는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 K바이오.
애널리스트가 뽑은 테마별 유망 종목에서 뭐 삼바, ST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가 대략 24만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5월달에 한 13개 정권사 레포트가 나왔고 6월달에도 일단 하나가 나왔던 사항, 그리고 뭐 리가캠, 한미약품, 동아ST 등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CDMO, 바이오시밀러가 굳건해서 CDMO 쪽에서는 삼바와 ST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대장주 셀트리온 전문가 추천을 받았다. 셀트리온은 유럽과 일본, 물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진출해 암덴이나 화이자 등 대형사와 경쟁한다라는 점이 부각이 된다. 신한투자. 셀트리온은 얀센의 자가면역 치료제 레미케이드를 전세계 최초로 피해조사 제형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며 최근 라니와 스텔라라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경구용 바이오시밀러 임상에 성공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네. 요거는 조금 먼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한미 손잡고 일본, 인도, EU까지 품었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제약 연합체를 출범했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인도, EU 등이 바이오 분야 동맹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바이오 제약 분야의 생산과 공급망에서 안전성 확보에 나선 것인데 견고한 한미 동맹이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뭐 미중 바이오시밀러 분쟁도 이것도 한몫을 했던 사항이었죠. 여하튼 우리 좀 반사이익, 반사이익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죠, CDMO 업체, 뭐 바이오, 삼바, 뭐 ST팜, 뭐 바이넥스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것도 일단은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에 그죠, 일단 긍정적, 네. 정권가 바이오주 실적 바닥 찍었다 해서 주요 기업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0.9%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에서 1개월 전만 해도 3조 8천억에서 최근에 3조 8,50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하향하던 전망이 이제 조금 하향을 멈추고 상방으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셀트리온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하튼 뭐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전망치가 점점 더 정권사들 그죠, 매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LG전자 사들였다. 5월 코스피 1조 이상 순매수. 최근 개인과 외인 투자들의 투자 방향이 엇갈린 가운데 기관이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기관, LG전자, 셀트리온 등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진 대형주에 매수세를 집중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죠? 이틀 전에 한 21만 주, 어제도 한 12만 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지만 지금 지분율이 고작해야 예상 지분율 6.1%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평균 지분율이 7.4%대 부분이죠.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LG전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다시 정권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진펜트라 출시 효과, 기존 제품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후속 파이프라인이 매력 포인트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정권사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목표가 24만원. 올해도 중요하지만 그죠, 내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급증입니다. 모두. 셀트리온 진펜트라 보여줄 게 더 남았다 라고 해서 진펜트라의 적응성 확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시장 진출해서 매출 1조 목표,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적응성 확대 추진. 일반적으로 그죠, 적응증에 대한 사항을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먼저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 진펜트라는 아니죠.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쪽에 일단 미국 쪽에 일단 먼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진펜트라의 치료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성분의 약물과 비교해 치료 가능한 질환수가 적고 치료법이 제한적. 현재 유럽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광직성 척추염, 건선형 관절염과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진펜트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환자 등록을 끝냈고 2027년 중으로 임상을 마칠 예정이다. 최근 셀트리온 프랑스계 의료기관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펜트라를 초기에 투여했을 때
정맥 주사제와 비교해 효능과 안전성 등이 열등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임상 3상 시험도 시작했다. 셀트리온이 이 같은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이유, 진펜트라의 미국 내 적응증이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랑 바이오시밀러와 비교해 적기 때문이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렉트라 쪽에 대한 사항이 적응증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형 관절염, 판상건상 등인데 진펜트라 미국 쪽에는 그죠?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만 지금 적응증을 지금 승인받아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인플렉시맙의 자가 면역 질환 내 매출 비중에서 매출이 가장 큰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40%대. 요 40%대 부분인데 그리고 전문가들도 일반적으로 적응증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쪽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미국의 진펜트라는 거죠. 일단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적응증을 확대했죠. 나머지 강직성 척추염 쪽에 대한 부분 매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차후에 일단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진펜트라 1순위는 여기였고 이제 2순위 여기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펜트라 현재 FDA로부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두 질병과 관련한 적응증만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었고 같은 성분인 정맥제제, 인플렉트라, 램시마 IV는 그죠.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6개 질병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